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 아침 제주사회의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 탐나는 지혜를 찾아가는 안재홍의 제주포커스 안재홍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지난달 21일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라는 독특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정식에선 지난해 8명의 산재 사망이 발생한 HJ중공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 기업에는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명사고가 이어지는 SPC와 과로사 은폐 의혹이 있는 쿠팡은 비정규직 투쟁단체가 선정한 최악의 악질 원청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식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올해로 해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을 뽑아온 지 21년이 지났다. 매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나아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아침에 안재홍의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5월 1일은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쉼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누군가의 쉼을 위해 오늘 또 쉬지 못하는 사람들,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의미와 제주의 노동 현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하겠다. 이게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 반응 어떤가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이 작년에 그 노동절의 명칭을 좀 정명을 하고 또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 노동자에게만 휴일이 적용되었는데 이게 공휴일이 되면서 뭐 이제 학교나 관공서도 쉬게 되었고 네. 또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들이 다른 날도 아니고 요 노동절을 계기로 쉰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이제 주변에서 뭐 여러 얘기들도 있고 반응들도 있는데 첫 노동절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직원 야유회를 예, 네. 오늘 이제 잡았다고 해서 이게 좀 공휴일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야유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쉬는 날, 오늘 같은 날 야유회를 잡는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국에도 오늘 방송 때문에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서 좀 소외되는 혹은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공휴일 지정으로 많은 이들이 휴식을 보장받게 됐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빨간 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에선 88%가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좀 모든 그 노동자들의 쉼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연휴 때 이제 또 제주에 약 27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주에서 일하는 이제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 뭐 네.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또 이제 누군가의 노동이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노동 강도가 강하고 이제 그렇게 좀 고강도 노동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뭐 호텔이나 뭐 카지노, 면세점 등 이제 교대 업무로 돌아가는 사업장의 노동자 들 이제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은 이제 쉴 수 없는 네. 상황이어서 사실 뭐 그날 일하면 이제 휴일 수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네. 근데
좀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고요. 그리고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과거부터도 이제 휴일 제도화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쉬지 못하고 또 네. 이제 휴일 수당도 제대로 좀 보장받지 못하는 요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제 그 공휴일이나 이런 빨간 날에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제 근무하는 날에 쉴 수 있는 대체 휴무라는 네. 제도도 있는데 이 노동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대체 휴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예. 이게 네네. 다른 인제 공휴일과 같은 날은 아니고 이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유무도 안 된다."라는 게 인제 어. 노동부의 해석인데 네네. 그건 사실 왜 그러냐면은 "노동절에 모두 쉼을 보장하라." 네. 라는 취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 취지는 맞지만 또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그게 인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제 대체 휴무도 하지 못하는 요런 상황에서 좀 이 쉬는 날조차도 인제 사업장 규모나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양극화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작은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 플랫폼 노동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배달 라이드나 웹툰 작가 같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조는 방금 얘기하신 예외적인 사람들처럼 여전히 일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이 노동절의 주체로 호명되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될 지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또 흔히 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하는데 실제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이제 노동자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는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실체로 이들이 일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들의 노동을 통제하는 것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설정을 하고 있는 그 앱에서의 알고리즘이고 그걸 사용하면서 이제 노동을 하다 보니 네. 플랫폼 업체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네네. 인제 또 이들이 그러면 배송 수수료의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정상화 그리고 휴일 보장 등의 좀 권리를 요구하고 싶어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는 그런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조를 만들 수 없습니까?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는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법상의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면 바로 노조가 인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바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인제 뭐 법적인 소송을 한다거나 좀 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인제 하고 있긴 한데 노조를 만들기 쉽지 않은 조건인 거죠. 네. 그래서 또한 인제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제 최저임금제를 국가가 운영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최저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요런 네. 상황들. 그래서 이런 뭐 지금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이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 정책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폭염 시에 생수를 제공한다거나 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거나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대부분의 그냥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이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플랫폼 원청에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게는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법상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업자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노란봉투법에도 좀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동절을 앞두고 전해진 CU 파업 현장의 서광석 노동자 사망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랍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시 사고 경위와 현재 노동계가 파악하고 있는 핵심 쟁점 앞선 얘기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지난 4월 20일 그 진주 CU 물류센터 앞 그 CU 파업 현장에서 네. 그 대체 차량을 출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무리한 대응과 그거의 공권력이 동조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살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살인이다. 네. 네. 그래서 이 CU 파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편의점에 뭐 삼각김밥 등의 신선 제품이나 공산품을 납품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송하는 차량들. 그렇죠. 배송 차량이 예. 있죠. 네. 그래서 그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CU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로고를 차량에 부착을 하고 네. 그리고 CU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그 어플에 매일 그 업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고 원청인 BGF 리테일의 물류자회사인 BGF 로직스와 또 이제 위탁계약을 한 개별 운송사 네. 그 운송사와 개별 계약을 한 그 화물 차주로 법성으로 개인 화물 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다. 그죠? 네, 하청의 하청의 하청.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0일부터 이 개정노조법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CU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인 CU BGF의 교섭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7번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네. 겨냥해서 이제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감을 줄이고 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좀 탄압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좀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권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일감을 주지 않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파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대체 차량을 투입한 것이 이번 비극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대체 차량 투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법의 노조라는 쟁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CU에서는 또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했는데 파업 현장에서 우선은 이 대체 인력 투입 문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그 헌법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교섭이 잘 안 되면은 파업을 이제 선언해서 교섭력을 높이고 체결하는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업을 하는 노동 그 현장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네. 그 대체 인력 투입하면은 그 쟁의권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의 숙련도가 낮은 그런 인력이 투입되면서 좀 여러모로 안전사고의 위협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그 파업 현장에 대체 인력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좀 파업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도 법의 노조인데 사실상 원청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노동부가 뒤늦게 나설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이제 원청과의 교섭을 하도록 한다거나 대체 인력 투입을 막는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부의 조치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사건이 결국은 이 BGF 리테일 그러니까 C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죠. BGF 리테일이 지금 교섭을 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GF 리테일과 교섭 구조가 마련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노란봉투법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 진짜 사장의 원청과의 교섭 의무화가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부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자체가 왜 중요한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보수 일간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참사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또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란봉투법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하자. 네. 소위 이제 진짜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청업체에서는 교섭을 하면은 하청업체 사장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희 원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항상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청은 사실상 이익을 가져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노동 안전이나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다단계 하청 구조가 너무나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 당사자 사업주의 역할만으로는 이 노동 조건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해서 좀 원청 사업주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제 노란 봉투법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섭을 하더라도 원청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원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지금 뭐 그 화물연대의 일이 나온 것처럼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절이 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뭐 11조에서 뭐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배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야간 시간에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명 상시 노동자가 5명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을 받고 네. 4명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은 못 받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노동을 해도 누구는 2만 원을 받는데 나는 예. 1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사실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부터도 더 하위되는 이런 좀 배제된 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를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서 모든 일터에 이제 법을 전면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법 적용에 대해서. 지금 아마 노동부에서는 그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네. 좀 검토하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선은 이 제도 자체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기부터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우는 노동 인권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당사자분들이 노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청소년들이 졸업 후에 이제 대부분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좀 우리 사회의 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리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참고 일한다가 많이 있었어요. 참고 일한다. 예. 네, 근데 네. 요즘엔 1위가 좀 바뀌었는데 뭐 어떤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1위가 뭘까요? 예. 참고 일한다 해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 요즘에는 그만둔다입니다. 그럼 때려쳐버린다. 예, 그래서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생애 첫 노동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거나 어쨌든 그 권리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 이런 취지로 이 노동인권 교육도 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둔다 그리고 참는다는 사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만둔다는 것이 그 문제를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노동절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여기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노동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노동절이 이제 과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의 유래가 되어서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모든 일하는 이들의 노동절이 돼 있기 위해서는
좀 현재 존재하는 이런 노동 관련 법 제도에 차별의 벽을 허무는 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노동절을 앞두고 좀 제주시청이나 여기에서 인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어떤 캠페인입니까? 이제 뭐 노동절 빨간 날로 인제 제정이 되었고 모두가 쉴 수 있는 노동절로 만들자라는 네. 이야기와 함께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네. 간단하게 했는데 노동절 휴무를 좀 평등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냐라는 질문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또 포함한 전면적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저희 이제 법제도 개선 사업과 보다 많은 노동자가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법제도 개선은 사실 이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법 개정 이전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내용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청소년 노동이권 교육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제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와의 소통. 예. 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여러 이제 노동 정책들이 도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도 이번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지방선거 요구안을 준비하고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는 이 지방정부가 직간접 사용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의 민간위탁 사업장 300여 개가 넘는 이 사업장의 또 진짜 사장은 또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진짜 사장으로서의 모범 사용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원천 교섭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 지자체에서 이 교섭을 통해서 이런 뭐 생활임금이나 뭐 이런 여러 제도들이 결정이 되면은 이것들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역의 노동자의 삶과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이제 노동자들 노동 단체와의 노정 교섭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기후위기 기술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정례적인 노정 협의를 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 같은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도 많고 또 지방정부 역할도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일단 오늘 오전 11시부터 그 제주시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합원들도 이제 노동절을 맞이해서 뭐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네. 또 조합원 스스로가 준비한 좀 다채로운 공연과 그리고 또 제주도 내에서 원천 교섭을 준비하는 그 사업장의 이제 이야기들을 또 듣고 그리고 또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대회장 한켠에 그 아까 그 화물 노동자 돌아가신 화물 노동자 그 서광석 열사의 분향소도 운영이 될 예정이고 대회 후에는 관덕정까지 행진하면서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도 한다. 먹거리도 있습니까? 먹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아하, 하지만 이제 많은 도민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거리는 없지만 굉장히 풍성한 행사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2026년 현재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쟁취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활동에 집중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동법을 다루는 노무사이기도 한데요. 이 네. 노동법과 현실의 간극이 여전히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보다 먼 현장을 바꾸는 일을 좀 주되게 할 계획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 원청 교섭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꿔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위해 제주도와의 노정협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네.
무엇보다 여전히 많은 제주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집중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했고 누구나 쉴 수 있는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각자의 노동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도 모든 노동자의 이런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체불업체 명단에 제주에 14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체불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임금 체불업체 현황도 제주에 많은 편입니까? 근데 임금 체불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리고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매년 그 통계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근데 말씀하신 임금 체불 업체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임금이 체불되고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가 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통계보다도 더 많은 훨씬 상황입니다. 많다. 예.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노동 단체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풀어나갈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